당신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 당신의 자산을 세계로 넓히는 일. 우리는 글로벌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 대우. 인컴주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력적인 글로벌 배당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때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인컴주들은 보통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를 받는 자산들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오늘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금융주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미국 세금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중요하죠, 세금이. 네, 맞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절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 배당 세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라든가 혹은 뭐 중국, 홍콩 이런 해외 국가들 투자하실 때 소득세, 배당 소득세의 기준은 14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보다 배당 세율이 높으면은 해당 세율로 그냥 과세가 되게 되고 14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과세를 하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세율이 15%입니다. 그래서 14보다 높다 보니까 15%로 원천 징수를 하고 들어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배당 금액이 $100다라고 하면은 15달러를 떼고 나머지 85가 제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지 배당 세율이 10%입니다. 그러면은 10%만큼은 현지에서 바로 원천 징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4%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한 4.4가 국내에서 이제 과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LP 기업 같은 경우에 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스 LP라고 해서 좀 네. 특수한 형태의 기업들이 그쵸?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율이 39.6%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크네요. 네, 많이 높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이제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세율을 소득에 맞춰서 매기게 됩니다. 근데 미국 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까지 일일이 소득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제 최고 세율로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네네. 좀 더 이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좀 네. 드리게 되면은 미국 배당 소득도 국내에서 받으시는 이자나 혹은 배당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국내에서 받은 이자 혹은 배당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7,200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 무는 거 없이 15%로 과세가 되죠. 7,20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일절 없다라고 가정을 네네.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의료보험에서 이제 피부양자 들어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당 투자의 필수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어떤 절세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절세는 또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양도소득세랑 배당소득세 두 가지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22% 과세를 하게 되죠. 네, 그렇죠. 요거를 만약에 좀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손실난 종목을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단위로 수익과 손실을 네. 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좀 있다.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좀 손실을 본 게 있다. 그렇죠. 마이너스 평가가 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팔았다가 다시 사면 세금을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제 기준이에요. 결제일 기준이요? 네, 결제일 이미 기준이다 지났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26일로 이제 종료가 됐고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양도소득세 팔아서 다시 사시면은 세금 아끼실 수 있어요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럼 오늘이나 내일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이제 내년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증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한 단가, 취득 단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취득 단가가 실제로 매수한 가격이 아니라 증여받은 시점에 전후 2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전후 2개월 가격으로 단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100달러에 산 주식을 200달러가 됐을 때 이걸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두 달 정도 이제 가격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는 거죠. 대신에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증여세 요 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년 기준으로 해서 6억까지 그리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이 한도 내에서 하시면은 비과세로 좀 증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당 투자의 필수 노하우 절세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여러분은 해외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전하는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즌 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 윤재용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알짜 사이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외 배당을 좀 시작하시다 보면은 아마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실 그쵸. 겁니다. 저 종목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그리고 네. 배당금 얼마나 좀 잘 늘려왔는지, 혹은 이제 배당 언제 주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디비던드닷컴이라는 사이트는 뭐 한국어로 치면 이제 네이버 금융 같은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뭐 배당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한꺼번에 좀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오늘 지금 알려주시는 사이트가 디비던드닷컴이라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함께 보여지고 있죠. 우선 사이트 접속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이트명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이제 검색창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표 배당주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를 한번 검색을 좀 해보면은 네, 직접 시연해 주시는 건가요? 네, 여기 티커 뭐 KO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코카콜라가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죠. 네, 종목명을 입력을 한 거죠? 네, 종목명 혹은 티커로도 검색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종목명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네, 스톡 디비던드 데이트라고 해서 대략적인 배당 정보들이 우선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는 디비던드 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수익률입니다. 네, 그러네요. 최근 이제 배당을 이제 연간 단위로 환산해서 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대략 2.9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른쪽에 있는 페어 레시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요. 그렇죠. 이 약 기업이 75%. 네,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75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또 옆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디비던드 그로스라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기업이 배당을 얼마만큼 늘려왔냐를 지금 이제 56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왔다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항목들 여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서 뭐 뉴스라든가 혹은 리서치 여기서는 뭐 코카콜라와 관련된 개별 기업 뉴스라든가 혹은 뭐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배당주를 투자할 때 꼭 찾을 만한 그런 필수 사이트인 디비던드닷컴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직접 코카콜라를 서칭을 해주시면서 함께 간략한 일목요연하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망의 마지막 알짜 배당주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금융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금융주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컴주들, 뭐 리츠라든가 혹은 뭐 우선주들 이런 자산들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 유리한 그쵸. 자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 보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배당 인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일 종목만 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리츠랑 그다음에 금융주를 같이 담는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인컴을 받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금융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금융주 중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이제 우선 ETF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해요. 그래서 ETF 중에서 좀 말씀드릴 만한 게 티커로는 KBE라는 미국 금융주 ETF가 있습니다.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S&P 은행 산업 인덱스를 추종을 하고 있고요. 대략 90개 종목 정도를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입 종목들 좀 대표적인 것들 보시게 되면은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용 자산은 대략 한 1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원화로 한 2조 정도 되는 네네. 규모로 좀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융주들 편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상대적으로 방어력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률은 뭐 최근 1년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2.2% 정도 되는 배당을 받아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제 과거 배당 내역들 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배당금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워낙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손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선되면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ETF를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금융주 관련된 ETF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SPDR S&P 뱅크 ETF라 그래서 티커 같은 경우에는 KBEUS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배당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가 또 신중하게 지켜보면 좋을 만한 그런 ETF였습니다. 사실 이 안에 저희가 아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JP모건 체이스라든지 웰스파고 그리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개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개별 종목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선호하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JPM 말씀해 주셨던 JP모건 체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빅4 상업은행 중에 하나죠. 그렇죠. 웰스파고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혹은 시티은행 그리고 이제 JP모건 체이스까지 총 빅4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JP모건 체이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해서 이자 외에 순이익 비중이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금융주 말씀드릴 때 좀 비이자 수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수익인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매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깔고 있다 보니까 네. 금리 영향은 사실 JP모건 체이스도 일정 부분 받습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받진 않았어요. 또 올해 기준금리를 3번이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JP모건 체이스 올해 45%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그런 종목이겠죠? 워낙 이제 그런 순이익 비중이라든가 그런 것들 가져가면서 이게 사실 이제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좋아지면서 이제 영향을 좀 같이 많이 받게 되죠. 그런 것들 그 측면에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이자 외 순이익 비중이 높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는 거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 수혜를 좀 받으면서도 뭐 기업 금융이라든가 이런 수익들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갈 만한 것들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최근에 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중국에서 이제 금융 개방을 좀 계속 하려고 하다 그쵸. 보니까 만약 금융 개방이 됐다 그렇게 네.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갈 만한 은행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개별 종목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컴 메리트를 공략하는 금융주 투자 시에 저희가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가 반등 시에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으로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독으로 뭐 우리가 이제 금융주 좋아 보이니까 금융주만 들어가자보다는 이제 다른 자산들이랑 다른 인컴 자산들이랑 같이 좀 섞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